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오늘 지수가 약세 출발했다가 다행히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볼게요. 얘는 20년도에 코로나로 급락이 나왔을 때 다시는 없을 저점 매수 기회다.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 다 이번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팬티 양말 다 팔아가지고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 물렸던 분들이 되게 주식 비중이 큰 상태에서 현금, 예수금이 없는 상태에서 물렸다는 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최저점 자리다.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크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리딩을 드렸고, 그 중에 프리미엄 중장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억대로 들어가도 된다. 유일하게 몰빵이 가능하다. 지금은 요런 리딩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워낙 자신있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몰빵 해도 된다라고 했던 가격대가 20만원, 30만원대였고요. 그리고 단기에 100만원 도달을 해줬습니다. 그 뒤에는 빠졌죠. 그 뒤에는 빠졌는데 이후에도 제가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7월에 4월부터 3월 고점 찍었네요. 3월 고점 찍고 3-4달 계속 하락이 나왔지만 7월에 박스 돌파 상단 자리 만들어졌고, 역별 돌파 초입 자리, 발목 자리에서 또 재추천이 나갔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자, 76만원에 재추천이 최근에 나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서 100만원 도달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또 100만원 도달한다, 이거는 큰 비중으로 단타로 사고 팔고 하든 쭉 홀딩을 하든 괜찮은 종목이다. 중장기를 재추천드리고 이번에 또 도달을 해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는 금리 인하기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바이오 섹터에 아주 큰 호재가 되죠. 대장주인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천드렸고 또 100만원 도달이 나왔다. 7월 2일 리딩입니다. 아까 위에 보여줬던 예상 흐름,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요 차트 추천 드렸고요. 하반기 수주 기대, 미국 생물보안법, 이것도 수혜가 된다. 노트는 추천주 상세 양식이죠. 추천주 상세 양식. 다시 100만원 이상 역대 신고가 간다. 관점이 동일하다. 재추천 드렸습니다. 이 노트가 뭐냐면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는 추천주 상세 양식입니다. 저 링크를 클릭하면 안에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수가,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 단기 중기 손절가, 추매가, 차트, 재료 일정, 리포트, 재무, 수급, 위험 요소, 이런 거 싹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충 보시는 분들은 신한은 항상 차트만으로만 추천하는구나, 차트 매매만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지만 재료 일정, 리포트, 재무, 수급 다 알려드립니다. 위험 요소까지.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간 종목들은 이미 머리 자리,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로 넘겨두고 이전에 제가 어떤 타점에서 왜 추천했는가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알테오젠, 얘도 역대 신고가 찍었습니다. 무릎 자리 추천드렸고요. 무릎에서 어깨, 머리 이렇게 가속 붙는 걸 노리고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추천이 나가는 거죠. 항상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당연히 무릎에서 다 올라가지 않아요. 하락하면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신고가 눌림 추천도 드렸습니다. 17만원 정도, 18만원 정도 할 때 이 주황 색깔 원에서 또 프리미엄 재추천 드리고 단기에 70% 상승이 나와줬죠. 여기는 무릎 추천이었고 여기는 머리 눌림 추천이었다. 타점이 달라요. 아무튼 충분히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봐서 신고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역시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니까 현재는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알테오젠을 제가 재추천 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눌림 박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빼꼼 이렇게 빼꼼 올라오는 이유가 뭐야?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이 붙어서 고개를, 머리를 드는 거죠. 이렇게 두더지 머리를 잘 찾으면
당연히 손절 잡고 합니다. 박스 하단 손절 잡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 하시는 겁니다. 네, 이탈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단기에 70% 수익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도 그냥 추천드린 게 아니라 중장기로 추천드렸습니다. 중장기의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예요. 70% 올라갔으니까 그 중에 50%만 먹었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죠. 뒤에는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위에서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고점 박스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한테 이거 25만원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여기랑 똑같은 타점이다. 이때도 여기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하라고 했죠. 여기 25만원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는 거고 지키면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지수에 밀려가지고 8월 5일에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밀렸죠. 지수에 밀려가지고 꼬리로 살짝 이탈은 있었고요. 이때도 뭐 전량 매도할 자리는 아니었고 분할 매도 정도, 1차 분할 매도 정도 할 수 있던 자리였으니까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 해가지고 오늘 역대 신고가까지 또 가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때랑 뭐 별 차이가 없이 조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만 그래도 어쨌든 역대 신고가 찍어줬으니까 현재는 너무 많이 올랐죠. 요 바닥권에서부터 미친듯이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고 무리한 추격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가 과거의 요 자리랑 좀 유사하다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여기서도 엄청나게 크게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거 이제 지금 10만원인데 20만원 이상 간다 라고 하셨던 분들, 기대가 크셨던 분들이 많지만 아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70%가 나왔습니다. 뒤에 다시 더 가긴 했지만 이 마이너스 70% 이거 버티는 분들이 있을까요? 올라오면 보통은 대개 다 본전에 팔고 다시는 안 한다 요 마인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 본전에 팝니다. 초보자분들은 본전에 팔아요. 본전에 팔고 더 가네? 여기 추격해가지고 또 물려있다가 빠지고 올라오면 또 본전에 팔고 또 지금 위에서 또 추격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서 왜 추천했는가 타점을 좀 잘 복습해가지고 그런 데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다가 더 올라갔지만 여기서도 이제 뭐 더 간다 하더라도 또 마이너스 50% 이상을 좀 염두에 두고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큰 조정 나올 수 있다. 큰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점 자리들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한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서 100만원 찍었을 때 그동안 기회비용 상실이 있었고 이제서야 이제 본전이 왔죠. 자꾸 단기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사냥꾼의 마음으로 조준을 잘 하고 좀 음봉 눌림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을 때는 흥분하지 말자. 다음은 리가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 이거 어제 봤으니까 간단히 볼게요. 제약주 중에 플랫폼 3대장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3개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추천 나갔으니까 당연히 짝지인 둘도 추천이 나갔죠. 같은 타점에서 리가켄 바이오 추천 들어갔고요. 예전 이름이 레고켄 바이오죠. 똑같은 타점에서 이렇게 알테오젠이랑 똑같은 차트로 같이 올라갑니다. 발 확인하고 무릎자리 추천, 가속이 붙었다. 무릎에 사서 손절을 짧게 잡고 가속을 노리는 겁니다. 현재는 장기 입현과 멀어진 보라색 자리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자제하시고요. 항상 노란 색깔까지 떨어지면 그때 좀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해 보도록 하자. ABL 바이오도 똑같은 발목자리 추천드리고 수익 이렇게 같은 타점이죠. 이렇게 같은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얘도 52주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다음 한선 엔지니어링 기존에 60% 수익 나왔고 재추천 2일 만에 22% 수익 나왔습니다. 시추, 전기차 어제 재료가 핫한 게 2개가 엮여 있고요. 여기 박스 매매 추천, 박스 하단 반복 추천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천드리고
어제도 15% 급등 나왔고 오늘도 급등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1일 만에 15%, 2일 만에 22% 수익이 나왔습니다. 박스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또 만원까지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 점은 주의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쉬었다가는 초록의 흐름으로 9,000원 이탈 없이 상승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수익이 나와줬다. 8월 23일 대장인 머리자리 화성밸브 시추 상승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기존 대장인 화성밸브가 가장 크게 갈 확률이 더 크지만 워낙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도 크게 나오겠죠. 요게 부담스럽다면 어깨 자리인 한선엔지니어링 노려봐라 라고 화성밸브보다 한선엔지니어링을 재추천을 드렸었고 이렇게 단기에 수익이 또 나와줬습니다. 화성밸브는 시간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죠.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분봉이고 종가 추천드리고 흔들면서 15% 찍고 뒤에는 8% 마감. 8%라서 5일선을 지키고 마감했고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 화성밸브 얘도 알테오진이랑 똑같은 자리에요. 조금 박스가 커가지고 엄청 비싸 보이는 무릎 자리였는데 어쨌든 여기가 머리고 무릎 자리였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머리까지 못 가도 상관없어요. 어깨까지만 가도 30% 이상 수익 나와주거든요. 4일 만에 50% 올라갔고 최근까지 80% 올라갔고요. 이렇게 박스 돌파 나온 자리 잘 공략해 보도록 합니다. 이건 일봉이고 역별로 빠질 때 눌림 반등 추천 드렸습니다. 눌림 반등 역별 끊을 때 추천 드렸어요. 오늘 시간으로 조금 6% 정도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락 이유는 대주주가 지분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0.67% 조금 매도를 해가지고 하락이 나온 거고 근데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최고점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이건 본질 훼손의 내용이 아니죠. 지분 매도 조금 한 거는 본질 훼손의 내용은 아니고 현재 자리가 이런 머리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 고점들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바닥 대비 250%가 오른 자리예요. 지금 훨씬 더 크게 많이 가파르게 오른 자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크게 지금 3번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락이 멈췄네 추천이 한번 나갔던 거고요. 근데 밀리면 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실패하면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거예요. 밑에 다시 잡는 겁니다. 수익 좀 나왔죠?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수익 나와주고 만약에 뒤에 밀리면 수익 챙겨주면서 손실 전환 당하지 않고 수익 챙겨주면서 빠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항상 우리가 찹찹찹 해가지고 수익 챙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약수익 마감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개파락 자리까지 개파락까지 빠지면 1차로 6,600원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장기 입형 6,000원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봤던 거였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빠지진 않고 여기는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약배열 끊어주는 자리 이렇게 약배열 끊어줄 때 장중에 이렇게 추천드리고 단기 수익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뒤에 흔들면서 더 갔고 자 요때랑 똑같은 자리에요. 단기 고점 자리들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다. 조정이 이때 지수에 밀렸던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힘이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앞에 두 번처럼 크게 밀릴 수가 있다. 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파동이 아주 큰 자리 위아래로 파동이 아주 큰 종목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단기 입형 넣어가지고 11선, 21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차례차례 단기 입형으로 대응하셔도 되고요. 캔들의 저가나 장대 양봉의 시가 이런 식으로 기준 잡고 대응해도 돼요. 근데 대개는 이런 게 겹치죠. 장대 양봉의 시가가 21선이랑 일치하네요.
화성 밸브는 현재 11,500원 정도가 큰 그림에서 중요한 지지 자리입니다. 21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종가상으로 여기 21선 지키고 올라갔죠. 장중에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상 이탈은 없었던 21선 여기 가격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코오롱 글로벌, 얘도 시추 관련주죠. 여기 추천드리고, 이거 매물소하다, 초록색깔 윗꼬리 매물소하다 추천드리고, 또 하락했을 때 기회다 바로 상한가 나왔고, 뒤에는 밥동 나옵니다.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똥을 싼다. 아까 화성밸브 설명했던 것처럼 큰 상승 후에는 큰 하락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 눌림 매수 드렸고 홀딩 드렸고, 지수 연동으로 좀 더 깊게 밀렸지만 최종 손절 이탈 없이 지지시켜주고 반등, 또 무릎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또 급등을 내주면서 15% 급등을 내주면서 13,000원 건드려 줬네요. 또 근사치까지. 여기도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도 2년선 맞고 떨어졌죠. 13,000원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꼬리 주면서 횡보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13,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안착을 해야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안착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좀 큰 박스로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도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가는 파동이 큰 종목입니다. 다음 한국가스공사, 얘도 오늘 좀 고점 살짝 경신을 해줬죠. 추천드리고 바로 50% 이상 올라갔고, 뒤에 당연한 밥동 또 4만원쯤에 눌림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서 5만원 넘겨있는 가격까지 왔어요. 돌파 추천, 눌림 추천. 월봉은 이렇게 무릎자리,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노란까지 갈 수 있다 도달이 되었고, 초과 도달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5만원 자리에서 큰 역별 돌파를 다시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추천드릴 때 이렇게 주가 유도선을 그려줍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한국가스공사는 노랑으로 바로 50% 올라갔고, 이렇게 초록으로 밀렸다 가도 당연한 기본 흐름이니까 초록과 달표로 밀려도 당황하지 말고, 손절가 이탈이 없다면 눌림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랑으로 얘는 보너스로 올라갔다. 다음 인성정보, 원격진료, 의료 대란으로 또 상승이 나왔죠. 추천하고 하루 만에 15% 또 올라갔고요. 기존에 분홍 2번, 주황 1번, 크게 수익이 반복해서 나왔던 종목이고요. 월봉입니다. 이거는 일봉이고요. 추천드리고 다 크게 수익이 나온 1년 이상 반복 추천을 드렸던, 얘도 효자 종목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 수익이 크게 나오셨고요. 최근에 밀렸는데 또 재추천 드리고, 이때 지수 연동으로 밀렸고요. 다시 또 발목 자리에서 추천 드리고 하루 만에 15% 수익이 나왔습니다. 일정주였고요. 이게 좀 사실 이 상승한 이유가 썩 그리 달갑지만은 않아요. 의료 대란, 또 간호사들도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아프면 안 되는 시대가 왔죠. 우리가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벼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병이라도 이제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망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죠. 하루빨리 요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성정보는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어제 시간으로 정석 반짝이 나왔었고, 얘도 똑같이 반짝이 나왔습니다. 한선 엔진은 그 다음날에 고점 경신을 해줬고, 인성정보도 그렇게 더 올라가기를 바라야겠으나 의료 대란은 좀 빨리 진정이 되기를. 인성정보는 재료가 두 개죠. 크게 원격 진료, 의료 대란, 그리고 액침 냉각도 됩니다. 조금 액침 냉각 쪽으로는 뭐 크게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재료가 두 개라는 것도 잘 상기를 하시고, 추천 드릴 때 검정 색깔 별 드려요. 그리고 3시 20분쯤에 초보자분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다. 8월 29일 간호사 파업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액침 냉각이 데이터 수혜도 있지만 전기차 화재 방지 이것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돌파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 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종가에 3시 20분에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5% 급등이 나왔다. 시간의 상승이었으니까 오늘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았겠고요. 보유자분들은 당연한 반짝 생각하고 내려갈 때 하락시 분할 매도하면서 좀 수익을 챙겼으면 되겠고요. 유비케어가 18%로 오늘 대장주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짝 여기 고점에서 시초 추격 자제를 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시가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던 정석 흐름에 반짝이 나왔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 삼성공주랑 KN솔도 좀 볼게요. 삼성공조부터 삼성공조도 여기 액침 냉각으로 쭉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쪼로록 빠지면서 장기 2편까지 내려왔습니다. 장기 2편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명확하게 박스 형태의 흐름을 보여줬죠. 이렇게 장기 2편까지 빠진 다음에 하락 멈추고 박스 보여줍니다. 길게 박스 보여주다가 13,000원 돌파하고 빼꼼 올라왔고요. 그리고 바로 조정 없이 한 번 더 오늘 14% 추가 급등이 나와줬네요. 아주 크게 M 패턴으로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M 패턴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낮은 확률이고요. 또 이렇게 횡보를 하던가 지금 2층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밀려가지고 아예 이렇게 큰 박스로 만들어 주면서 가던가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현재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되 오늘의 시가인 14,300원 정도를 이탈하면 분할 매도 좀 생각하시고 신규는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기다리는 게 낫겠죠. 더 간다 하더라도 바로 더 간다 하더라도 좀 한 템포 여유있게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당연히 또 장기 편과 멀어진 이런 고점에서 추격하는 거는 계속 자제를 하시고요. 이거는 월봉이고 여기서 무릎 자리에서 쭉 크게 대시세가 나왔고 뒤에 당연한 bab동 하락 또 요때처럼 역배열로 빠지죠.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여기를 뚫어 올리면 여기랑 같은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가속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지금 가속 붙어가지고 2만원까지 올라왔네요. 머리 자리가 여기긴 한데 어깨에서 무조건 다 머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어깨에서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어깨까지 왔다고 해서 머리까지 홀딩하지 마시고 꺾이게 된다면 반드시 대응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머리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또 머리까지 바로 당기 오겠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이렇게 내려갈 때 정리를 잘 해주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 KN솔 월봉이고 여기 전고점 부분 맞고 떨어졌고요. 꼬리 기준 지금도 전고점까지 올라오면 여기인데 일단은 현재 이렇게 박스가 캔들 몸통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만원 정도죠. 일단 2만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꼬리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기존의 월봉 전고점 현재 W로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W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핵심 냉각 전기차 화재 방지 기존 요때 올라간 거는 데이터 센터 수혜로 올라왔고요. 지금은 전기차 화재 쪽으로 올라와 주고 있다. 크게 역배열을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살짝 끊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가격이 이렇게 따라락 형성이 되어 있죠.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힘싸움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가격 1년선 17,400원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17,400원을 지키는 게 베스트다. 요거 이탈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최악으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역배열로 잡혀있는 자리에서 살짝 뚫고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살짝 끊었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살짝 끊었다가 도중에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락할 때는 반드시 찹찹찹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올라가면 당연히 홀딩하면서 추세를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 역배열 확실하게 끊어주고 쭉 크게 올라갔죠. 지금도 끊어주면서 쭉 크게 전고점까지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액침 냉각 하나만 더 볼게요. 기존 대장주였던 GST는 121선 안착이 중요한데 어제 맞고 떨어졌고 오늘은 반응이 별로 없었네요. 19,000원 정도 돌파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는 여기 크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16,000원 정도 지키는 게 1차로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역배열은 아직 끊지 못했고요. 이렇게 딱 역배열 자리에서 맞고 떨어져 있는 형태죠. KN솔은 살짝 돌파를 했고 GST는 아직 돌파 안착을 하지 못한 상태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 한빛소프트, 딥페이크 가장 먼저 상한가에 갔던 대장주, 얘도 무릎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파 기준 40%, 눌림 기준 70%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신작 기대감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뒤에는 2,000원 이탈하고 크게 밀렸습니다. 그때 70% 수익 나오고 뒤에 신작 흥행 실패로 신작이 혹평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왔거든요. 마치 HLB의 승인 불발 같은 거죠. 악재가 뜨고 하락이 나왔고 2,000원 지키면 다시 초록으로 3,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탈하면 손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오면서 신저가로 밀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을 게 아니라 2,000원에서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2,000원 살짝 이탈했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일봉이에요. 이때 신작 기대감으로 추천드리고 선반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최대 70% 수익 나왔고 신작 혹평에 하락이 나왔고요. 이 하락이 나온 구간에서 여기가 2,000원이에요. 2,000원 기준 수평 지지. 이거 2,000원 손절 못하신 분들 2,0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라고 했고,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되죠.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돼요. 근데 손절 안하고 가만히 들고 있던 분들에게도 다행히 이것도 상승 이유가 참 얼탱이가 없죠. 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뭐 과거부터 문제가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쪽으로 많이 악용이 됐었는데 이제 일반인 상대로도 악용이 되고 있다 해서 어제 공중파 뉴스에서 많이 다루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우다다다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때 정리 못하신 분들도 이제 탈출 기회가 왔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이번 딥페이크가 뭐 얼마나 테마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본전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꺾일 때 좀 손절을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올라가다가 만약에 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3,000원 중반대에 물려있던 분들에게 본전을 주지 않고 내려간다면 또 기회비용 상실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손실 최소화하는 식으로 손절하는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승은 게임보다 딥페이크로 갈 것이다. 이 내용이 적중하긴 했지만 너무 깊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고, 급등 전인 어제 딥페이크 정보를 드렸습니다. 한빛소프트가 조금 약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올라가는 게 게임이 아니라 딥페이크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언급 드렸고, 오늘 장전에도 언급을 드렸어요. 과거에 한빛소프트는 게임보다 딥페이크 쪽으로 기대를 해라. 신작 실망감으로 급락이 나왔고 딥페이크로 기대감은 유효하다. 하락을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또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상대로 딥페이크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다. 그쪽으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는데 포르노 쪽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8월 26일에 알려드렸던 게 한빛소프트 한 6% 정도 상승 이유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이게 성범죄물이 공유가 되고 있다. 전국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내용으로 알려드렸었고, 공중파 뉴스에서 다루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에 좋았던 것도 알려드렸고, 딥페이크는 포르노 선거 외에 여러 방면에서 악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장전에 딥페이크로 한빛소프트가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다 알려드렸고요. 바로 갭상승 출발하고 상한가로 쭉 올라갔죠. 시초에 관련주들이 워낙 크게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를 제가 하나 장중에 추천드렸는데, ICTK 한 5% 정도 상승 나왔을 때 추천을 드렸고요. 상승 시에 11,000원까지 간다 목표가 크게 드렸습니다.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5% 정도 올라왔을 때 보라색깔 손절 잡고, 짧게 손절 잡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보라색깔 손절하면 이탈해라. 그리고 살짝 약상승 나왔을 때 후발주로 딥페이크 추천드렸고, 이렇게 고가 25%까지 올라갔어요. 목표가 11,000원까지 드렸고, 상한가 가격보다 더 크게 드렸죠. 11,000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5%에서 23%까지 큰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면 우리 항상 내려간 어깨에서 수익 챙겨주니까 11,000원까지 도달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수익 확정입니다. 목표가 제공해드립니다. 목표가 드립니다. ICTK 왜 11,000원까지 목표가 줬는지 이런 기법 설명들은 상위방에 VVIP에서만 제공을 해드리고요. 상위방은 심화교육, 하위방은 기초교육.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거는 다 기초교육밖에 없어요. 다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VVIP 방에서 심화교육 알려드리고 있고, 졸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딥페이크 관련주 나머지도 볼게요. 워낙 많으니까 다 볼 순 없고, CU박스 상한가, 딥페이크 관련주들, 그리고 보안주들도 같이 올라갔죠. 한싸, 디지캡, 센즈랩, 모니터랩, 크게 올라간 몇 종목만 좀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상승했던 이유들 상세 설명 카페에 있으니까 이렇게 카페에 있는 설명도 한번 정독해 보시고요. CU박스부터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항상 시가 이탈하면, 상장 시가 이탈하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해서 제가 신규 상장주를 잘 추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내려갈 때 손절을 도중에 해줘야 되는데, 손절을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여기까지 멀뚱멀뚱 가만히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규 상장주 하락 시에 마이너스 8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121선 저항 한번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 또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121선이 당연히 저항대가 되겠죠. 5,300원 정도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맞고 떨어지던가 안착하고 좀 더 힘을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항상 121선 장기 입형 첫 번째 저항대로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5,300원을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센즈랩, 센즈랩도 신규 상장주죠. 얘도 쭉 빠졌고, 얘는 제가 밑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왜 추천했는지는 뭐 뻔하죠.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자리니까. 여기가 발목 자리잖아요. 항상 내려갈 때는 꼼뻑꼼뻑 무시하다가 추세 돌리고 발 확인, 발목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 들어가서 이렇게 가속 수익을 크게 노리면 됩니다.
요게 무려 90% 상승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신저가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와 주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라오는데 121선 저항 걸렸죠. 여기 121선 8,600원 안착 여부 잘 보면서 대응하시고, 다음은 한싹은 상한가로 121선 안착이 되었습니다. 6,900원쯤. 근데 이걸 또 마냥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어가지고 계속 요 위에서 놀아주면서 횡보를 하든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처럼 여기 안착하고 힘이 한번 붙었었고요. 지금도 힘이 붙으면 또 튀어주는 거고, 밀리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디지캣, 거래량이 평소에 거의 없는 종목이고, 얘도 똑같이 121선 저항대 코앞에 있으니까 3,900원 안착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 위로도 장기평 밀집 1년선 2년선 체크. 다 비슷한 자리에서 보안주들 다 비슷한 흐름에 있으니까 121선 안착 여부 보면서 1차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랩 하나 더 볼까요? 모니터랩, 얘도 신규 상장주고, 여기서 한번 수익 크게 나왔다가 뒤에는 밀렸네요. 이때 50% 상승 나왔었고 뒤에는 신저가로 밀렸고요. 센즈랩이랑 같이 추천드렸었습니다. 수익 주고 빠졌고, 얘는 121선 가격이 5,000원이네요 5,000원이랑 여기 전고점이랑 121선이랑 일치하는 5,000원짜리 가격대 체크하시고, 최근 이렇게 박스 주다가 W 형태로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오늘 추천드렸던 ICTK, 얘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나왔죠. 이제 이런 데서 첫날에 물리면 골치 아프다고, 내려갈 때 손절하면 다행인데, 여기 내려올 때 손절을 하면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문제 아주 빅 프로블럼이다. 큰 문제다. 상한가 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추천이 나왔죠. 명확하게 무릎 자리에서 또 추천이 나간 거예요. 여기 발 확인이 되었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터졌고 발목 무릎 자리로 판단을 해가지고 단기 고점이지만 추천 나가고 이렇게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멀뚱멀뚱 지켜보다가 무릎 자리 확인하고 추천이 나갔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자. 다음 보로노이, 오늘도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얘도 추천 자리를 보면 발 확인, 무릎 자리, 가속. 여기도 똑같은 이렇게 역배열을 끊어주는 무릎 자리, 가속, 이런 식의 반복 추천이 여러 번 나갔습니다. 딱 한 번 실패했어요. 이때 한 번 실패했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고요. 5승 1패, 크게는 5승 1패 정도의 수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5월에 작은 역배열 끊었을 때 발목자리 미리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 찍어줍니다. 5승 1패, 여기가 1패고요 나머지 다 승리. 실패한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찔끔 가는 게 아니라 큰 상승이 나와주는 가속이 붙는 자리에서 추천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르노이 일봉 4월 차트고요. 이렇게 크게 역배열 잡혀있죠. 그리고 요 자리 3만원 정도에서 3중 바닥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끊어주면 발목자리잖아요. 4만원 끊어주면 발목자리니까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반등이 나와주면 노려보는 거야. 이렇게 딱 끊어줬을 때 여기서부터 미리 추천이 나갔습니다. 여기 작은 역배열 끊었죠. 작은 역배열 끊으면서 올라왔던 자리에서 미리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큰 역배열 끊었을 때 한 번 더 재추천을 드렸고요. 이 두 개의 타점이 최근에 추천이 나왔던 발목자리다. 그리고 장기 입형 돌파 안착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장기입평 지켜주고 쭉 크게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크게 전고점 돌파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지만 아무튼 발 확인하고 무릎에 사서 장기 입평과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장기 입평과 멀어진 자리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조심을 하면 된다. 무릎에 사자. 무릎에 물려도 무릎에 물리자. 이런 머리에서 물리지 말고 지금 요 머리에서 고점 경신이 나오긴 했지만 초보의 타점은 장기 입평과 가까운 무릎 자리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머리에는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예요. 이때 지수에 한번 밀렸다가 크게 밀렸다가 장기 입평 부분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매수 가격이 엄청 미치죠. 여기서부터 추천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유자분들은 하락시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물량을 계속 남겨놨다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물량을 소량이라도 쥐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고, 아무튼 포인트는 무릎에 사자 이겁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고,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장대 양봉 시가, 그리고 전전날의 종가, 최근의 저가, 주요하게 크게 이렇게 4개 지지 보시고 대칭으로 하나 둘 이렇게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지키면 홀딩 하시고 이탈 나오면 분할 매도 생각하시고. 다음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주 9월 말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날짜 체크하시고요. 대표적인 관련주는 바이넥스, ST팜 이렇게 있죠. 바이넥스 무릎자리 가속, 무릎자리 올라올 때 30% 수익 나왔지만 여전히 무릎이다. 여기가 머리니까. 그리고 더 올라갔죠. 70%, 돌파 기준 50%, 눌림 기준 100% 더 올라갔습니다. 2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가 무릎 가속 붙었고, 여기가 무릎 30% 수익 나왔지만, 이렇게 30% 수익 나왔지만 여전히 무릎이다. 반복 추천드리고 더 올라갔어요. 25,000원까지 갔죠. 무릎, 어깨, 머리. 여기가 머리니까. 근데 누차 말하듯 어깨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도중에 꺾이면 대응을 해줘야 돼요. 가만히 홀딩하지 말고 꺾이면 대응하도록 하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늘 설명하는 대로 장기 입평과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장기 입평과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좋았다. 장기 입평과 너무 멀어진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 제가 최근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얘가 또 밀리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크게 또 121선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파동을, 당연한 파동을 생각하면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도중에 짧게 손절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기 입평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반등 확인하고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손절 잡고 하라고, 혹은 밑에 장기 입평 손절 잡고 하라고. 지금 요거는 지키고 올라갔는데 이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손절 하시라고요. 신아야, 니가 장기 입평과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하면 수익 난다며. 수익 올라가면 크게 드시고 내려가면 짧게 손절 하시라고요. 주식에 무조건은 없어요. 높은 확률의 자리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다음 애니능률 교육 관련주죠. 이것도 정책주로 제가 반복 추천을 드렸던 애고, 대시세 나오고 제자리 빠지고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최대 75% 수익이 나왔어요. 반복 수익을 계속 크게 주다가 이번에 지수 연동으로 박스 하단 이탈이 나왔고요.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와 주고 있네요. 이거 일봉이고요. 장대양봉 치고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M패턴 반등으로 다시 1년선 돌파 안착 시도를 하고 있죠. 4,500원 정도, 여기를 계속 확실하게 4,500원 위에서 놀아줘야 힘이 유지가 됩니다. 큰 박스니까 또 밀리게 되면 3,500원쯤까지 내려오는 큰 하락 파동도 주의를 하시고요. 교육주와 저출산 오늘 반응이 있었는데, 윤석열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직접 설명한다.
이번 주에 열리는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의 주제는 핵심 과제인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저출생 이렇게 사불원 5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 교육, 저출생, 그리고 의료 쪽으로도 반응이 나왔고, 다음 유한양행. 이건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죠. 계속 힘이 고점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또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고 다시 또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여기 반짝 나올 때 흔들면서 더 갈 수는 있지만 단기 제로 소멸 주의하면서 추격은 자제를 해라, 눌림 매수를 해라, 이렇게 리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입형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고점 경신을 했고요. 분명히 제가 8월 21일에 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9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했어요. 8월 21일 흔들면서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오늘 시초에 무리한 추격은 피했어야 한다. 단기 입형위에서 힘이 유지 중에 있다. 보통주도 우선주에 비해 보통주가 힘이 약하지만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했고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 저의 상위 종목 간단히 차트도 설명해 볼게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신규 상장주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박스를 크게 보여주던 애였고요. 하반기에 FDA 상장이 아니라 FDA 승인 기대감 있죠. 승인 기대감으로 오늘 박스 돌파 갭 상승으로 나와주면서 약간의 갭 상승으로 이렇게 띄워주면서 출발하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나? 상한가까지 갔다가 28%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로 올라가면서 상한가 찐으로 마감했네요. 시간외로 더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 마감으로 올라갔다. 얘도 요 박스 내에서, 큰 박스 내에서 반복 매매 하시던 분들은 박스 돌파 나와가지고 추세 홀딩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홀딩이 좀 수월했겠고, 신규분들은 무리하게 또 추격하면 위험한 자리죠. 분봉으로 보면 파동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5% 올라갈 때도 한 30% 정도, 또 20% 뺐다가 또 18% 정도 올렸다가 이렇게 큰 파동을 보여주다가 여기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조심하시고, 지지는 32,000원, 3만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 27,300원. 크게는 이렇게 3개 보고 대응하면 되겠네요. 조금 더 작게 볼 거면 대칭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하반기에 일정 있는 건 체크하시고, 가급적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음봉을 노려보는 게 낫겠죠. 분할 매수로 더 간다 하더라도 추격은 조금 자제하시고. 다음 SP소프트 신규 상장주고, 이때는 데이터 수혜로 반응이 크게 나왔고 오늘은 딥페이크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외봉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줬고요. 뒤에는 쌍봉 형태로 이탈 나와주면서 죽었고요. 다시 올라오는데 그대로 2만원에 저항 맞고 떨어졌죠. 2만원은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액점이에요. 근데 현재는 완전 먼 나라 얘기죠. 먼 나라 얘기고, 그 전에 여기도 지지가 나왔던 자리, 또 지지 받다가 이탈을 했던 15,000원, 이것도 액점이 되고요. 일단은 그 전에 밑에 121선도 있고 여기 전고점도 있고, 일단 요 두 개부터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평 61선이랑 전고점이랑 좀 일치하는 12,000원 정도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1차로 여기 61선 12,000원 정도 안착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신규 상장주 이엔셀, 얘는 세포치료제 국내 1위 업체고, 오늘의 시가 23,700원 1차 지지, 그리고 전날의 시가 17,800원, 그리고 최저가 16,700원.
주역이 이렇게 지지가 3개가 있고 중간 지지로 2만원 넣어주고 4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상장 시가인 35,0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고가 29,000원 저항대 체크, 중간 저항대 32,000원. 이렇게 위로 3개, 밑으로 4개 맥점 체크하고 대응하시고요. 늘상 말씀드리듯 신규 상장주는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80%까지 쉽게 빠지니까 지지 4개 이탈 시에 반드시 대응을 잘 해주도록 합니다. 다른 신규 상장주들도 최근 크게 올랐다가 낙폭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휴스틸, 어제 시간의 상승이었죠. 휴스틸이 보유한 파이프 업체가, 사우디의 업체가 지분 가치가 2천억 원에 달한다. 오늘 정석 반짝 나왔고요. 22년도에 8월에 대시세 찍었고 이제 당연한 bab동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다가 이탈이 나왔고요. 여기 이탈이 나왔죠. 어제 시계 상승이라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올라오는데 여기 동글베이 여기 역배열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늘도 근사치 가격 완전히 도달은 못했고 5,000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5,000원이면 이렇게 박스 상단 자리랑 일치하는 자리고, 이제 앞으로도 여기 역배열 저항대 동글베이 여기 5,000원 정도 저항대 잘 체크하고 대응하시고요. 오늘은 여기 2년선 정도 맞고 떨어졌고 2년선 정도 맞고 떨어졌네요. 5,000원 전고점 근사치 가격에서 오늘 고가가 4,9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요렇게 크게 박스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갭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여기까지 4,100원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마리아나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오성첨단 소재. 그래서 고점에서 큰 박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꼬리 기준 잡고 보시면 되고, 고사 보유자 영역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관심을 끄도록 하자.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같은 섹터고 이렇게 크게 박스니까 4,250원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또 고사 보유자의 자리, 거기는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흐름이 조금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지키면 올라가는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젠. 시젠 반토막 났네요. 자, 코로나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당연한 제자리 하락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도중에는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가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이 패턴 이전 코로나 재유행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급등 줬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으니까 요 최악의 흐름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코로나 관련주들 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랩지노믹스 뭐 이런 것도 똑같이 쭉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얘는 뭐 일말의 가짜 반등도 없이 계속 빠지고 있네요. 랩지는 여기서 제가 매수 가능하다 했었고 크게 올라갔다가 또 제자리로 빠지고 있습니다. 요 회원님 수익 인증이 온통 빨간색이라서 손절이 없어 보이지만 손절을 하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이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내가 많이 뚜까 맞았지만 더 많이 상대방을 내가 맞은 것보다 더 많이 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내가 뚜까 맞아도 더 때려주면 된다. 손절이 있어도 더 많이 수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손절을 하면서 기회비용 살리고 다음 기회를 잡으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도주 일정주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다음 8월 27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 원격 진료, 제약, 하반기 신규 상장주, 교육. 딥페이크 피해 학교만 100개 이상이다. 오늘 내일 이틀 연속 회의를 소집한다. 이거 한빛소프트 포함해가지고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
보안 관련주 같은 내용으로 다 커플링 섹터 강세가 나왔습니다. 실제 딥페이크와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우다다다 같이 올라갔고요. 다음 제약 관련주 미국 생물보안법 9월 말에 일정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9월부터 혹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뭐 거의 기정 사실화 됐죠.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바이오 섹터예요. 그것도 잘 체크하시고, 오늘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또 크게 나와줬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안 쪽이고 딥페이크 쪽으로 같이 움직였다 보면 되겠고요. 다음 교육 관련주 애니능률 요것도 앞에 봤고, 원격 진료 어제 추천했던 인성정보 하루만에 15% 급등, 29일에 총파업 일정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리스가 또 트럼프 지지율 우세. 석유 관련주 연속해서 반응이 나왔지만 또 꼬리 달고 마감이 되었죠. 석유 관련주는 최근에 크게 급등이 수익이 나왔던 섹터고 당분간은 좀 행보에 무게를 두자고 했습니다. 단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다. 시추 관련주 한선엔지니어링 재추천 2일 만에 23% 수익 나왔고요. 코론 글로벌도 오늘 고점 경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시추 관련주도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시고, 개별 테마는 요중에 휴스틸, 삼성공주 앞에 설명드렸고요.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5,900원짜리 팬클럽 방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GSE처럼 단기에 빠르게 가는 추천주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여기 반복 추천드리고 60% 급등 수익 나왔고, 또 빠졌을 때 또 재추천드리고 8일 만에 50% 수익 나왔습니다. 요게 단 5,900원짜리 방에 추천이 나왔다. 다음 8월 26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대성바인텍 100억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0%,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요때처럼 반짝반짝 1년선 안착도 실패를 했고요.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 휴스틸 시간의 상한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업체 휴스틸이 보유한 업체가 지분가치가 2천억원이다. 고가 21%, 종가 7%.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고요. 보로노이도 시간에 7.6% 상승이었고, 미국 바이오테크와 기술 이전 33억 계약.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죠. 꼬리가 살짝 있긴 하지만 고가 6%, 종가는 5%. 추천을 여기 드렸고요.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인성정보 시간에 7%, 고가 15%, 종가 5%. 반짝 마감했고, 그래도 121선 위에서 마감은 되었습니다. 일단 주가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죠. 요 박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여기 위에서 마감이 되었으니까 요 박스 상단 2,600원 정도를 현재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어제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기존 추천주였고 크게 반복 수익이 나와주고 재추천도 성공을 했다. 다음 금양 인도 릴라이언스 인프라와 2차전지 협력을 나섰다. 이에 시간에 6% 상승이었고, 고가 6%, 종가 1% 정석 반짝.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이미 대시세가 나왔고 계속 가짜 건능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자. 포커스 HNS 시간에 6%였고 최근 최대 주주 변경으로 반응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고점 박스 자리. 다음 오성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 질금, 케어랩스 원격 진료, 고가 10%, 종가 보합 반짝. 이전처럼 121선 정도 또 맞고 떨어졌고요. 4,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전기차 화재 관련주 1M 시간이 3%였고 개파락이 나왔네요.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오르고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주고 있고 얘도 1,500원짜리 동전주 가까워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고, 최근에 워낙 위아래로 파동이 컸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 파동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왜 하락이 나는지 뉴스는 없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자, 이렌텍 반짝, 비트컴퓨터 원격 진료 반짝, 우리바이오 반짝, 유비케어 원격 진료 반짝,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알티캐스트 전기차 화재 질금.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반짝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상승 마감한 게 뽀로노이, 얘가 작게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테크엘. 예전에 상호가 바른전자, 뉴스 없는 것 같고요. 월봉, 이때 한번 크게 대시세 나왔다가 뒤에는 쪼록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래지게 되고 하락했다가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또 내려갔고요. 현재 신저가 자리에 위치. 낙폭과대 반등 자리. 1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9.5%로 3,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가 121선 자리, 여기 3,500원 밑에 여기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던 종목들은 뒤에 뭐 아무리 크게 간다 해도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딥페이크 관련주 일부 또 시간으로도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폴라리스 AI 8.7%. 앞에 딥페이크 관련주 상한가 종목들 살펴봤었고요. 얘네도 볼게요. 폴라리스 AI 월봉부터 크게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이전에 월봉 전고점까지 도달, 꼬리 근사치 올라갔다가 당연한 밥동이 나와주던 중에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꼬리 기준으로는 더 확장돼서 이렇게 크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죠. 파동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고 여기서 역별 끊고 딱 121선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뒤에는 가짜 반등 또 주면서 빠지다가 여기서 121선 부분에서 반등 힘싸움 주다가 이탈하고 이번에는 1년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배열은 살짝 끊어졌고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끊은 상태고 최근에 박스는 요래 보시면 되죠. 2,400원, 2,9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는 아니고 8.7% 정도 올라가 주면서 3,1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역배열 끊어주면서 무릎 자리는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기존의 맥점인 3,250원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안착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가짜 반등 주면서 1년선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시고 그 전에 여기 2,400원, 2,400원 정도를 지켜주면 힘이 유지가 되겠고요. 전고점도 체크하시고 파동이 아주 크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하락시에 또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도 경계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얘도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121선 반등, 121선 반등 이탈하고 죽었고 1년선에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지수 연동으로 2년선까지 밀렸다가 반등 다시 올라오는데 1년선의 저항
이렇게 장기 입형 기준으로 종목들이 다 의미 있는 힘싸움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시고, 지금 작게 이렇게 박스, 크게는 1년선, 2년선 사이 정도의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에 4% 상승으로 6,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년선 가격이 6,200원 정도 하니까 거기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여기 반년선도 체크하시고, 반년선 가격은 6,700원 정도 합니다. 역배열은 아직 끊지 못한 상태로 1년선 안착하면 동시에 같이 요 역배열도 돌파 안착이 동시에 나와주겠네요. 다음은 CQ센 보안 관련주. 두 번의 대시세가 나오고 지금은 크게 빠져있는 바닥자리. 평소에 거의 거래량이 없이 쭉쭉쭉 하락이 나오다가 이번에 급등이 나왔고요. 121선 2,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3,000원, 3,400원 정도,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다음 드림 시큐리티, 얘도 보안 관련주고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 장기 입형 3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가 3,000원 초반대, 장기 입형 돌파 안착 보면서 대응하시고, 지금 이렇게 보안주들이 크게 밀려있다가 장기 입형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맞고 최악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장기 입형 여기 돌파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크게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큰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한번 밀린 흐름을 경계를 하도록 하자. 다음 4CS 7.7%, 얘도 딥페이크 인공지능 관련주고, 월봉은 3,300원, 2,200원 정도의 박스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얘도 최근에 거래량이 없이 움직여 주다가 장기 입형 돌파 중요한 자리 변곡점 왔네요. 2,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2년선 지켜주다가 이탈했고 다시 올라오는데 저항 걸리고 맞고 떨어졌고요. 이 자리 안착이 중요하다. 전고점 지지. 다음 하이브 5%, 자사주 취득 결정 260억 정도. 하이브 월봉 이렇게 추세 타고 쭉 올라가다가 뒤에는 역별로 이렇게 빠졌고요. 이 자리에서 큰 역별 끊고 한번 올라왔다가 또 뒤에는 역별로 빠지고 있습니다. 큰 역별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 이렇게 빠지고 있죠. 하단까지 내려온 자리니까 요 하단에서 반등 성공하면 상단까지, 하단에서 반등 성공하면 상단까지, 하단에서 반등 성공하면 또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이렇게 역별로 빠지던 구간에서는 초보자분들 매매하는 거 껄끄럽다고 했죠. 손절 잘 못하고 계속 역별로 끌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초보가 매매하기에는 이런 자리, 역별을 끊어주는 자리, 끊어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다고 우리바이오 월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바이오 잠깐 소환. 이렇게 요 구간에서는 고수의 영역이고, 발 확인하고 요 무릎 자리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수익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무릎에 사서 어깨 팔자.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미래의 무릎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발의 위치에 있죠. 근데 여기 이탈이 나오면 또 요 밑에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는 걸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하이브는 좀 고수의 자리다.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하이브는 예전에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었고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반등.
여기 큰 역배열 자리 맥점 잘 체크하도록 합니다. 조금 작게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일봉은 최근에 여기 수평지지 이탈하고 반등 이탈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대로 저항 걸렸죠. 그러니까 요 자리 가격대 18만 5천원 정도, 여기를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요래 박스를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5%로 딱 요정도 근사치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위에는 121선, 1년선, 2년선, 장기평으로 저항대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럼 총 4개의 단기 저항대 체크. 지지는 17만, 그리고 최근에 저가 16만 2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주들이 다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지금 저점 잡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JYP도 볼게요. 이거 일봉이고 박진영이 50억을 자사주 매수했던 때가 1월인데 이때 기준으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대표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박진영은 이 50억 투입했을 때 3년, 5년 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갔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같이 장기 포지션으로 갈 거면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50억을 때려 박았고요. 근데 개미들은 보통 그런 포지션이 아니고, 또한 매수하자마자 거의 단기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게 아프죠. 박진영을 따라서 들어갔던 분들은 아무리 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갔다 한들 중요한 점, 대표도 주가의 저점을 잡을 수 없다, 이걸 잘 생각하고 한방 매수 하지 않도록 하시고 최대한 분할 접근으로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JYP 월봉, 여기 작은 추세 이탈, 큰 추세 이탈하고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800% 대시세가 나왔다, 이걸 생각하고 제자리까지 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면서 매매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SM도 요 추세 이탈하면서 여기 이탈하면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여기 수평 지지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YG 엔터도, 자, YG도 최근에 요 추세 이탈하고 여기서부터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는 수평지지 이탈하고 더 빠졌고,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이 안 잡히고 있어요. 더 빠질 자리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하실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지금 바닥이겠지? 진입은 좀 비추드립니다. 다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4.8%, 지분 증감 2.25%, 신규 상장주고요. 여기 추천, 그리고 여기 추천 이렇게 해주고 수익 나왔다가 뒤에는 좀 밀리고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한 번, 두 번 꼬리 맞고 떨어졌고, 여기를 돌파 한착 해야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와주면서 또 세 번째 돌파 한착 시도를 하는 변곡점이고요. 최근 박스는 이렇게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중간값. 일단 여기 지금 변곡점에 위치해 있으니까 23,000원 정도 확실하게 안착해 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지지 밑에 3개 보시고요. 다음 그리드 위즈 3.6%, 전기차 화재 관련주고 PLC 국내 1위 점유율 90%, 태양광 관련 주기도 하고요. 재료가 2개네요.
신규 상장주고요. 역배열로 빠지다가 상한가 급등 나와주고, 항상 상한가 종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변곡점 자리, 하단 자리에서 살짝 반등 나와주면서 31,000원까지 살짝 올라왔고요. 지금 크게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렇게 1층으로 보고 현재 2층 자리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쯤 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고, 지키면 요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여기를 끊어주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빠지다가 살짝 올라온 자리, 요 자리 확인이 중요하다. 단기 입형으로는 15일선에서 시간에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밑에 21선 28,000원도 체크하시고, 다음 아이빔 테크놀로지, 얘도 신규 상장주죠. 세계 최초로 일체형 생체 현미경 상용화했다. MRI보다 100배 뛰어나다. 이 내용으로 최근에 반등이 좀 있었고, 반응이 좀 있었고요. 요 날이죠. 신규 상장주. 5일선 두 번째 안착입니다. 11선 안착은 못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또 11선 안착 시도를 하고 있고, 종가상 8,400원 정도 11선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11선 안착부터 하고 보자. 그리고 상장 시가였던 만원, 상장 시가 만원 이탈하고 더 빠져버렸고, 여기 만원 안착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